안녕하세요, 멍멍이 맛입니다. 지난 1월 3일 충격적인 소식이 발표되었죠. 바로 지난 규제지역 해제 이후 2개월도 안 돼서 추가적인 규제 해제 지역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서울,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을 제외하고 전국 모두를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는 이 엄청난 강수를 둔 발표가 나왔습니다. 발표 이후 시장은 크게 반응하였는데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와 주택 매수를 기다리고 있던 무주택자 사이에서 엄청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일단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규제 지역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하고 서울에서는 모든 지역들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늦게까지 풀리지 않았던 과천시와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 하남시, 광명시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완전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이들 해제 지역 내에서 청약 조건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규제 지역 내에서는 전매 제한은 최대 10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최대 5년, 분양가 12억 이하까지의 중도금 대출 제한, 1주택자 청약 당첨 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등이 있었는데 이게 싹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매 제한은 최대 3년에 분상제 지역 내에서의 청약자도 실거주 의무가 붙지 않게 되었어요. 또한 중도금은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두 받게 되었고요. 1주택자도 1순위 청약과 무순위 청약 모두 넣을 수 있고, 당첨 시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 조건 또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청약에서는 모든 규제가 다 사라지는 게 이 바로 비규제 지역이죠. 대출 및 거래 조건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의 LTV 70%, DTI 60%가 이번에 해제된 모든 지역에 적용되고요. 또 거기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LTV를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잔금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서 실입주가 아닌 투자 차원으로 청약을 받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취득세 부분에서는 2주택까지 취득세가 일반 세율로 적용되어 단 3주택과 4주택의 막대한 취득세는 아직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화끈하게 규제 지역을 다 풀어주면 이 정부가 다음에 쓸 수 있는 규제 해제 카드는 뭐가 남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DSR이라고 해서 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을 따져서 최대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액을 설정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소득자는 대출을 더 많이, 그리고 저소득자는 대출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규제인데, 투자 환경에서는 누구나 대출을 원하는 대로 다 받는 환경이 좋겠죠. DSR은 어쩌면 부동산 및 금융정책에서 가장 궁극적인 규제 해제 카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것 같아요. 현재 잠실 마이스 호재 인근 지역, 공공재건축 및 재개발 지정지구 등 서울 전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 투기 수요가 붙을 수 있는 위험지역까지 토어제가 풀린다면 정말 규제 카드를 다 쓴 셈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주택수 포함 여부일 것 같아요. 청약 및 세금 관련해서 분양권과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재개발과 분양시장에 엄청난 투자 수요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설명드린 이 세 가지 규제들은 아무리 규제 해제 속도를 낸다고 해도 아직은 기약 없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집값이 오르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라는 질문이죠.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고자 열심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2022년 9월 26일부터 본격적인 규제 지역 해제가 이루어졌는데, 먼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이 이 해제 이후 어떤 가격 변화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실거래가로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수도권 기준으로만 해서 먼저 2022년 9월 26일에 평택, 양주, 파주 등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었는데, 이들 지역은 약 3개월 반이 지난 현재 가격이 올랐을까요? 11월 10일에 해제된 성남 중원, 수원 영통, 남양주, 김포, 인천 등등은 현재까지 약 2개월이 지났는데 가격이 과연 올랐을까요? 그리고 2023년 1월 3일에 해제된 대부분의 지역들은 가격이 오를 예정일까요? 아니면 내려갈 예정일까요? 정말 궁금하시죠?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해제 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화입니다. 기준은 34평에 15년 이내 연식, 동일 평면, 중층 이상이며 9월 26일 해제 이전인 9월 실거래가와 1월 4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의 변화를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제일풍경채는 9월 28일 6억 7,400만원에서 최근 거래가 12월 5일에 이루어졌는데 6억 3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양주 이편한 세상 옥정 메트로폴에는 9월 28일 4억 3,400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가 최근 12월 26일에 3억 5천만 원으로 큰 폭으로 내려간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센트럴 프로지오라고 해서 GTX-A 개통호재가 있는 이 지역도 9월 2일 7억에 거래되었다가 최근 12월 8일에는 6억 2,3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일단 9월 26일 해제 지역의 경우 이 전반적으로 하락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1월 10일 해제 지역 아파트 가격 변화도 살펴볼까요? 9월 26일 해제 지역과 조건은 동일한 아파트들로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레미안 영통 마크1 2단지의 경우 11월 10일 해제 이전인 10월 15일에 6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가 최근 12월 1일에는 6억 1,400만 원에 거래가 되어 약 8%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김포 한강 센트럴자이 1단지도 규제 해제 바로 직전 11월 8일 5억에 거래되었다가 최근 12월 26일에 4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죠. 인천 연수구 이편한 세상 송도는 10월 28일 6억 3천만 원에 거래된 것이 11월 28일에는 6억으로 약 3천만 원이 하락한 거래가 나타났습니다. 단지에 따라 오히려 상승한 곳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규제지역 해제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 가격은 하락했지만 각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이후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는 분위기였습니다. 9월 26일 해제 지역의 경우 해제 이전에는 거래량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는데 해제를 하고 나서는 거래량이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11월 10일 해제 지역의 경우엔 12월 거래량 신고 기간이 현재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거래량 변화 측정은 어려운데 아마 9월 26일 해제 지역과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들의 매매가는 하락하였고 거래량은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번에 서울과 경기도 상급 지역의 해제도 비슷한 현상을 나타낼까요? 아니면 예외적 결과가 나타날까요? 아직은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 보면 규제지역의 해제는 누구를 위한 규제 해제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 같아요. 이번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